정말 그 67기 중에 세진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나를 외치다. 라는 그 책을 제가 이거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저자가 지금 옆에 계신 세진님일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이 책을 내신 실제로 저자입니다. 뭐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함은 아닌데 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육사 출신이 이렇게 책도 낼 줄 알아?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왜? 이런 젊은 세대의 육사분 중에 책을 내는 분이 없고 낸다 한다라도 뭐 대령이나 뭐 장군으로 전역하신 정말 군생활 한 30년 한 분들이 너무 옛날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책은 거의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나요? 혹시?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가 뭐 좋은 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육군 중위 시절에 이제 사단 지휘통제실에서 당직 근무를 쓰고 있는데 YTN 뉴스에 육군사관학교 성 이래가지고 막 네.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분들도 야 니네 학교 왜 그러냐 이러는데 육사 출신들이 겪었던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런 걸 보면서 육사가 욕을 먹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로 결심을 했죠. 한편으로는 어디에서도 육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해야 했고 또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저와 또 저희 67기 동기생들이 겪었던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글을 써봐야겠다 라고 해서 다음에 이제 육사사랑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요? 육사 지망생 또 재학생 그리고 애인들 또 부모님들이 들어와 있는 카페인데 당시에는 되게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거기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그래서 1학년 처음 들어가서부터 졸업할 때까지를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익명으로 연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인 글들을 다듬어서 이제 4년 전에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군요. 아마 육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감사한 거는 이제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꿈을 꾸고 육사에 입학했다라는 생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또 초등학생 때 읽었다라는 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도 육사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분들은 되게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 되게 안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지금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이 책에 전 마지막에도 써놨습니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육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더 나와서 더 풍부해지면 좋겠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4년이 지났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육사 생도 생활을 다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책도 처음이었고 또 지금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된 시대에서 이렇게 육사 출신으로서 뭔가 처음으로 나와서 육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세진님이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초행자의 길로서 조금 많이 힘든 길이 또 펼쳐질 수 있겠지만 묵묵히 걷다 보면 또 누군가에겐 그게 발자국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육사들만의 그런 카페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럼 분명히 그거 육사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정보가 없었나요? 생도생활 자체에 대한 정보는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다닐 때도 생도생활에 대한 그 단서들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미국 육사 생도들이 이야기를 나눈 책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생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의식인 게 왜 한국 육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미 육사의 체계를 따라갔다고 하지만 그건 그 나라만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어쨌든 책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게 상황화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그 상이 정말 누군가에게 꿈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꿈에 다다랐다가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너무 거리가 느껴져서. 그렇죠. 자괴감이 느껴진다 하잖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자료 정도로 이 나를 외치다 책이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진님의 생도 그리고 군생활에 대해서 들어보았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너 그래서 사회에서 도대체 뭐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전역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4년 정도 되는데 좀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건명원이라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들을 기르겠다 해서 이제 한 자산가가 기부한 재산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네. 그곳에 들어가서 뭐 철학, 과학, 또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1년 동안 가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 이토 일본의 스승이고 아베 신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스승,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일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책이 1200권이 넘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단 한 권도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겠다 싶어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또 일본을 아주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 요시다 주인 시대를 반역하다, 이렇게 생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명원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스타트업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전, 그래서 더 크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스타트업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걸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어플을 만드는 연습, 또 서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연습들을 하다가 그 도중에 이제 뱅크샐러드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뱅크샐러드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고객 감동팀을 만들고 또 조직 문화를 총괄하는 팀을 만들고 이끌면서 한 1만 명 정도 됐던 다운로드가 지금 한 500만 정도 될 때까지 좀 급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국제관계, 또 역사, 또 동북아시아 정치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인재 양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출판한 이 책들을 가지고 한일 관계, 또 국제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더 깊어진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담으려는 와중에 네.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해서 러셀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된 네, 거군요. 이렇게 들어보면 문득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만약에 육사 출신으로서 그냥 군에 남았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꽃길, 뭐 그냥 소령까지 진급을 하고 중령까지도 별 문탈 없이 진급을 하면 연금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더 대령도 가고 정말 그 말 그대로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그 꽃길을 벗어나고 현재는 정말 공부도 하고 본인이 모아둔 돈을 다 쓰면서까지 네. 뭔가 이렇게 책도 내고 말 그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를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갈 길을 걷고 그렇죠. 돌아가고 있는 게 좀 네, 느껴지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전혀 후회 안 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더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항상 매일 외웠던 사관생도 신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구가 항상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제 식민 지배를 지금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분단까지 이어지고 사회가 계속해서 갈등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고방식인 것 같고 저는 아마 하라면 솔직히 못할 것 같은 지금 세진님께서 가시는 길은 결국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해서 내가 길을 개척을 하면서 걷는 정말 말 그대로 보병은 그거잖아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라. 만들어서 가야죠. 자기 인생을 정말 자기가 찾아서 가고 있어요. 그 있는 길로 가면 매복을 당하기 때문에 없는 길로 가야죠. 없는 길로 네. 가고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돈이 안 되는 일이고 누가 봤을 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맞아요. 하면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일 텐데 네. 부모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워낙 제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장려해 주시는 분위기셨어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함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항상 제일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쓰던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워낙 또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지지해 주시는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네, 그 길을 두렵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돈도 안 되고 뭐 왜 하냐 이렇게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요. 제가 생각한 문제의식들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일례로 그 일본 공부할 때 이런 거 왜 하냐라고 했는데 내고 나서 그럼요. 네 완전히 또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꼭 필요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항상 돈, 안정 이걸 정말 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군에 있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왜 굳이 안정적인 데 나가려고 하냐. 그렇죠. 저도 알아요. 이게 안정적인 건데 저도 알아요. 잘 알죠. 그런데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 너무 강해졌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제 삶을 살고 있고 네네.
저도 큰 돈은 아직 벌지 못했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렇게 세진님 같이 뭔가 책을 내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맞아요.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채워나가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삶, 인생, 그렇죠. 학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셀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집중하시다 보면 어디에 있더라도 뭐 만족도가 높고 후회 없는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정말 맞는 말이고요. 정말로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뭐 항상 뭐 육사의 라이벌은 누구 아니냐, 너의 라이벌은 누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라이벌은 저 하나뿐입니다. 그럼요. 네, 누구도 아니에요. 갑자기 인생 교육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20대 때 그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너네가 그래서 돈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너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처지냐. 그런 사람들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다 같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과정들을 같이 겪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네, 배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죠. 네, 저희도 맞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이러면서 또 저희도 저희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네. 제가 전역 결심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돈이 되게 중요한 문제긴 했어요. 그럼요. 그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너의 자식에게 나중에 아빠는 돈을 쫓았다라고 말할래? 아빠는 꿈을 쫓았다라고 말할래? 이게 되게 저한테 그때 크게 다가왔었어요. 물론 지금은 돈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유튜브라는 목적 중에 하나는 돈도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왠지 세진님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 코리아 세진 채널의 모토가 지식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좀 나누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국제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뭔가 악수를 두거나 좀 뒤처지는 이유는 우리가 놓치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뭐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제가 겪어왔던 경험들, 직간접적인 경험들 네. 그리고 또 제가 배워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유튜브에서는 어떤 영상을 주로 이제 다루시고 있나요? 지금 이제 초반에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나라들의 국제 관계 이야기들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흘러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갈등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 또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워낙 많고 또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을 계속 꿈꿔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진짜 미래 인재 네. 단순히 공교육만 받고 그냥 뭐 시험만 잘 푸는 인재가 아니라 진짜 혁신할 수 있는 인재 어떤 분야에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다뤄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놓쳐왔던 관점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 있을까 없을까를 저의 경험과 삶으로 같이 나누고 싶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정말 멋있네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세진님의 채널이 잘 돼서 정말로 우리가 놓쳤던 그런 관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제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또 군인분들이 안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안보를 다룰 때 국제관계를 모르고 그냥 군 자체에만 집중하면은 필패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관점 그리고 군인이 되는 분들은 정말로 안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포부가 그 누구보다 크다고 느낍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더 그 관심에 부응할 수 있게 채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분이 되시기를 저는 이번 자리를 빌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진님과 인터뷰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뭐 세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리아 세진 채널 시작한 지 진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구독해주시면 제가 그 응원에 꼭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